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그 시네마4D에 있는 다이나믹과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시네마4D의 다이나믹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먼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이 다이나믹이라는 건 사실 현실 세계하고 유사한 점이 많죠. 예, 물론 뭐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것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컴퓨터 그래픽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옵션으로 제공이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구성은 현실 세계에 있는 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물론 뭐 모든 걸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물체가 있다면 이 물체가 다이나믹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다이나믹이라는 거는 일단 첫째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는 물체가 그렇죠, 낙하한다는 소리죠.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떨어지면서 어떤 물체하고 충돌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다이나믹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어떤 다른 물체, 예, 이런 거와 충돌을 할 때 그 충돌을 인식을 한다는 거. 예, 이 두 가지가 기본으로 깔리는 거죠. 예, 기본으로. 거기에 이제 시네마4D가 버전이 올라가면서 초기 버전의 다이나믹에는 없던 거지만, 이 물체가 떨어질 때 관련해서 공기 저항을 받을 건지 말 건지, 예,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가 어떤 다이나믹의 전체적인 씬 구성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고요.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옵션들은 뭐 물체 무게라든지 뭐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충돌할 때 충돌체의 모양 뭐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뭐 이 물체가 자기 스스로 어떤 운동량을 가질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옵션 사항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가장 기본이 되는, 다이나믹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중력. 자, 시네마4D는 기본적으로 이 씬 전체에 기본적인 글로벌 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력은 어디서 설정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거, 컨트롤 D입니다. 단축키. 여기 보시면 다이나믹이라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기본값 제너럴 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라비티 중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기본값은 1000으로 돼 있습니다. 예, 1000으로 돼 있어요. 예. 자, 이 1000이라는 거는 1000cm죠. 지금 단위가. 우리가 흔히 중력하면 G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중력 뭐 1, 2 이런 거. 자, 그런데 얘는 단위가 G가 아니고 센티미터 쓴다는 의미는 뭐냐면, 실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지구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우리가 지구의 중력을 내 마음대로 높이고 줄이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먼저 그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물체가 떨어지는데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지게 만들려면 이론상 중력을 높이면 되죠. 끌어당기는 힘을 더 많이, 예, 지구 중심이 중력을 높이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구 중력을 높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그라비티라는 거는 중력 가속도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실제로 우리가 중력을 높일 수는 없지만, 지구의 중력을 높일 수는 없지만, 중력 가속도를 크게 한다는 건 뭐예요? 1초에 자유낙하하는 그 거리를 더 멀게, 그러니까 더 빨리 떨어지게 만들어줄 수는 있다는 거죠. 이론상. 예, 그래서 시네마4D에서 사용하는 중력은 중력 가속도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가속도라는 의미, 속도와 가속도는 다른 거예요. 속도는 일정한 걸 의미하죠. 1초에 10m를 간다 하면 2초면 20m, 3초면 30m 가는데,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속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체가 자유낙하를 할 때 1초에 자유낙하하는 거리보다 2초가 더 멀고 더 멀리 떨어지는 거죠. 더 많이. 그 다음에 3초가 되면 더 많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가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얘를 실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걸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중력은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걸 아세요. 플레이 시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실제 이 물체가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을지 말지, 그게 다이나믹 태그를 주느냐 마느냐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물체가 중력의 영향을 받을 거라면 오른쪽 클릭하셔서 시뮬레이션 쪽 태그 여기 들어가시면 리짓 바디가 있고 소프트 바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이런 건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고요. 리짓 바디라는 거 중력의 영향을 받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시키면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물체는. 자, 이 떨어지는 거리를 기본값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봤던 1000cm 이건 뭐냐 1초에 1000cm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유낙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거리에 거리에 표시되게끔 요 큐브는 조금만 줄일까요? 일단 요 정도만 하고 자, 얘를 정확하게 거리를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000이라고 쓸게요. 1000cm. 자, 얘도 또 하나 복사를 할게요. 얘는 2000cm, 마이너스 2000cm. 하나만 더 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3000cm.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이나믹을 처음 시작할 때 기본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시켜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글로벌 중력이 1000cm, 중력 가속도가 1000cm라는 건 1초에 1000cm가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초라는 거는 흔히 우리가 지금 30프레임이니까 세팅 값이 30프레임, 플레이 시키면 30프레임 갔을 때 이쯤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스톱 해볼게요. 한 프레임씩 가서 자, 여기에 도착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 거리만큼 이동을 못한 겁니다. 실제로는. 자, 그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분명히 1초에 1000cm가 이동을 한다는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가속도라는 겁니다. 중력 가속도. 다시 말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거리가 점점 많이 떨어진 자유낙하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좀 더 플레이 시켜볼게요. 한 2초 정도 가면 2초 정도 갔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우리가 계산상 맞는 1초에 1000cm니까 2초면 2000cm 여기에 와 있죠. 예, 다시 말해서 점점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가속도가. 자, 3초를 가면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그쵸? 더 지나가 버리죠. 더 많이 떨어져 버릴 겁니다. 플레이 시켜서 보면. 그죠? 3초 정도 됐을 때 엄청나게 많이 지나쳐 버리죠. 네. 4초가 되면 더 멀어질 거고요. 다시 말해서 점점 자유낙하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 이게 가속도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보정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예, 물론 이 값을 그대로 쓰셔도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서 중력 가속도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중력 가속도.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몇인지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그게 9.806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반올림해서 그냥 9.81 메타입니다. 메타 기본 미터. 예, 미터 per 세컨드 제곱이죠. 예, 1초에 9.81 미터를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이걸 좀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981cm. 그러면은 이게 9.81 미터죠. 예, 그래서 물론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보정 안 해주셔도 돼요. 예, 근데 조금 더 현실과 가까운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보정을 해주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이 물체가 떨어질 때 어떤 게 먼저 떨어질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얘를 하나 더 복제를 뜨겠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좀 이동을 시킬게요. 그리고 얘의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사이즈를 네, 뭐 이왕이면 얘도 좀 낮춰서 이렇게 밑을 좀 같아 보이도록 할게요. 자, 시네마 4D의 기본적인 설정은 물체 사이즈, 그러니까 이 최적 물체 사이즈에 의해서 무게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걸 좀 가리겠습니다. 실제로 시네마4D에서 인식을 할 때 지금 상태라면 이 큐브가 더 무겁다라고 인식을 해요. 무게는. 그럼 얘는 얘보다 가볍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예, 실제 기본값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플레이시키면 자유낙하 하겠죠. 이때 어떤 게 먼저 떨어지냐 이겁니다. 더 많이, 더 멀리 떨어지느냐. 예, 얼핏 생각하면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플레이시켜서 보시면 똑같이 떨어집니다. 예, 다시 한번. 예, 똑같이 떨어지죠. 예, 좀 이상하죠? 예, 분명히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 것 같은데, 예, 이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시네마4D에서 씬 자체에 공기가 없습니다. 예, 공기를 뺀, 그렇죠.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게 진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태로 기본 설정값이 돼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그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그 과학 이런 데 보시면 아시죠? 쇠구슬과 깃털이 진공 상태에서는 같이 떨어지죠.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상태라면 떨어지는 속도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무겁던 어떤 게 가볍건. 자, 그렇다면 현실 세계와 비슷하게 만들려면 얘네들이 뭐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공기의 저항을 받아야 되는 거죠. 공기의 저항을. 자, 그렇다면 공기 저항은 어디서 설정하느냐? 얘네들 이 태그에 이쪽에 보시면 포스에 보시면 에어로다이나믹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다이나믹을 공부하시기 전에 미리 한번 쭉 머릿속으로 한번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는 시간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항, 리프트 이 값을 100을 다 쓰겠습니다. 물론 100이 끝은 아니에요. 어쨌든 기본값. 자, 그러면 이제 공기가 생겼습니다. 이 씬에. 그렇다면 당연히 저항을 받겠죠. 그래서 플레이 시켜보면 어떻습니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죠. 무거운 게 당연히.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기 저항은 뭐하고도 관련이 있느냐? 뭐라 그러죠? 그 공기와 맞닥뜨리는 부피. 그죠? 그거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만약입니다. 이거는 공기도 있고 중력도 있고 얘네들도 다 무게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얘가 더 무겁다라고 인식을 해요. 왜? 기본값은 최적에 의해서 무게가 정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크니까 무겁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보다 얘가 더 무겁다라고 내가 무게를 인위적으로 준다면 그럼 얘가 먼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어디서 조절하느냐? 이쪽 무게를 어떻게 줄 거냐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 조그만 거의 무게를 제가 인위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자, 그러면 사이즈하고 상관없게 이제 얘는 이만큼의 무게를 가진 거, 이만큼이 얼마인지 몰라도 돼요. 지금은. 어쨌든 얘가 얘보다 훨씬 무겁다라고 제가 지금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 시켜서 보면 얘가 먼저 떨어지죠.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이 자유낙하할 때 관련된 거는 중력과 공기의 저항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얘와 얘의 무게가 같다면 사이즈는 다른데 무게가 같다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어떤 게 먼저 떨어질 거냐 이겁니다.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자,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무게를 먼저 같게 만들어야죠. 자, 얘도 무게를 같게 만들겠습니다. 마스를 질량을 쓰겠습니다. 커스텀 질량. 그래서 얘를 1을 줄게요. 그리고 얘도 커스텀을 쓰겠습니다. 질량을. 그래서 1을 쓰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질량이라는 건 고유값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이제 무게가 같게 됐어요. 최적은 다르지만. 자, 플레이 시켜서 보면 어떤 게 먼저 떨어질 것 같으냐?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게 먼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게. 아니죠. 이젠 반대죠. 왜? 무게가 같을 때 자유낙하할 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공기와 맞닥뜨리는 이 밑면.
이 밑면의 최적이 넓은 쪽이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되죠. 다시 말해서 작은 게 먼저 떨어지겠죠. 무게가 같다면. 다시 말해서 이거는 거의 현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나믹은. 예,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중력, 그 다음에 물체의 무게, 그 다음에 공기, 예, 이 기본적인 것들이 내가 어떤 씬을 구성할 때 먼저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한 후에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 뭐 이 옵션들이라는 거 어떤 물리적인 힘도 포함될 수 있고요. 뭐 바람이나 뭐 터뷸런스나 이런 것들, 그거는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나믹을 공부하실 때 너무 그런 옵션들을 먼저 공부하시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를 잊고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걸 수정한다든지 이랬을 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이나믹에 입문하실 때 과연 저 다이나믹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다이나믹이 난 뭔지도 모르겠다. 무조건 예를 주면 그냥 물체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이나믹 공부하시기 전에 전체적인 씬에 필요한 어떤 구성 요소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고 얘네들이 어떤 거에 크게 영향을 받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신 후에 세부적인 다이나믹에 관련된 공부를 하셔야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습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은 기본적인 다이나믹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